이번 이야기는 특별한 효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하다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좀 모자란 효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홀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모자란 것입니다. 모자라기는 해도 어머니 말은 참 잘 들었습니다. 뭐 보통 잘 듣는 게 아니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집 살림이 워낙 가난해서 아들이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 굳은 일을 거들어주고 돈이야 쌀이야 조금씩 얻어다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거지 말입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돈 서푼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 종일 힘들여 일해주고 번 돈이니 제 딴에는 얼마나 귀하고 중하겠습니까? 그래 그 돈을 행여 잃어버릴세라 손에 꼭 쥐고 집에 갔습니다. 가다가 목이 말라 길가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우물 옆에다가 돈을 놓고 물을 떠먹고 나서는 그만 깜빡 잊고 돈을 그 자리에 놔두고 와버린 것입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 손이 허전하거든 말입니다.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그새 누가 가져갔는지 돈이 온데간데 없지 뭡니까?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지 뭡니까?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이야기하니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 하고 어머니가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자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 날 또 이웃 마을에 일을 해주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여 일해주고 나니 주인 집에서 고맙다고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턱 받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걸 가지고 가다가 또 어제처럼 길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거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라고 한 말이 생각나더란 말입니다. 옳거니 어머니가 틀림없이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라셨지. 이걸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야겠군. 하고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으려니 어디 잘 들어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집어넣으니 강아지는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울고 발버둥을 치고 뭐 야단법석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마나 어머니 말을 워낙 잘 듣는 이 아이는 강아지에게 말했습니다. 강아지야. 조금만 참으렴. 어머니가 너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라셨단다. 하면서 강아지를 억지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가면서 내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야단이고 아들은 아이대로 강아지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느라고 용을 쓰고 이러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다가 기어이 강아지가 호주머니 실밥을 뜯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튀어나와서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별 수 있겠습니까? 또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끈으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와야지. 아들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어머니 말을 귀에 잘 새겨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주고 나니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고 하니 생선을 주거든 말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구워 먹으라고 말입니다. 생선을 턱 받아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놓쳐버릴 것 같단 말입니다. 죽은 생선이 달아날 리 없지만은 아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하느라고 끈을 하나 구에다가 생선 모가지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끌고 가는 거지 뭡니까? 생선을 길바닥에 질질 끌고 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투성이가 되어서 모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은 게 생선 꼴도 아닌 것입니다. 그놈의 생선을 끌고 집에 가긴 갔는데 어머니가 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 말입니다. 넌 어쩌자고 생선을 그 꼴을 만들어 가지고 왔니?
그런 걸 끌고 오다니 제정신이냐? 그런 건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청 매고 오면 좀 좋아.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청 매고 오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어머니 말을 귀에 잘 새겨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이웃 마을에 일해주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주고 나니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고 하니 당나귀를 한 마리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을 참 잘해줬는데 늘 품삯을 너무 적게 줘서 미안했다면서 이걸로 살림 미천이나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 당나귀 한 마리를 턱 받고 보니 참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청 매고 오라고 그랬거든 말입니다. 이 큰 놈을 무슨 수로 종이에 싸며 또 무슨 수로 어깨에 메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 거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이를 있는 대로 주워다 당나귀를 쌌습니다. 눈만 빼놓고 죄쌌습니다. 그렇게 종이로 당나귀 몸뚱이를 싸바르고 몸통 한가운데를 지프로 뚝딱 묶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갈 판입니다. 당나귀를 어깨에 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 몸집보다 큰 놈을 매려니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버둥거리는 게 고작이지만은 어찌 됐든 그 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온님 행차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가마에다 원님의 어린 딸을 태워가는데 그 딸이 몹쓸 병에 걸려 몇 날 며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바깥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원님 딸이 고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서 그런 건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원님의 딸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메고 가는 걸 보게 됐거든. 그걸 보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 멀쩡한 당나귀를 눈만 빠꼼히 내놓고 온통 종이로 싸 바른 것만 해도 우스운데 그걸 어깨에 매겠다고 아들이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 버둥거리는 꼴을 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스워라. 세상에 저런 웃긴 광경은 처음이야. 너무 우스워라. 그걸 보고 깔깔 웃다가 그만 목에 걸린 가시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병도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원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무슨 영문으로 당나귀를 메고 가는지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앞뒤 사정을 알겠거든 말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은 어머니 말을 그리 잘 듣는 걸 보니 효자 중에 효자로다. 이런 아이에게 상을 안 줄 수 없다. 하고 큰 상을 줬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점점 머리가 비상해져서 사또가 준 돈을 잘 굴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말 잘 듣는 효심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모자라지만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효자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자식들도 효도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담아 듣는다면 효자 아니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